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오전까지 비가 가끔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드디어 비구름이 물러갑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 대구와 경북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비의 양도 적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0도, 안동은 7도, 포항은 1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졌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 조금 더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19도, 안동은 20도, 포항 16도 안팎 예상되고요. 낮아졌던 기온은 내일 낮부터 점차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다시 오름세에 이어지며 일교차가 커지겠고요. 주말에는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프로축구 시즌 전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포항 스틸러스를 중하위권 전력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 로빈이 끝난 지금 포항은 K리그1 순위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있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포항 박태하 감독을 이규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포항의 경기는 90분 이후부터가 진짜입니다. 지난 4일에도 포항은 극장골을 터뜨리며 전북을 침몰시켰습니다. 포항은 올 시즌 11경기를 치러 무려 6경기에서 극장골을 터뜨렸고 이 경기를 모두 승리했습니다. 빌드업을 통해서 바로 상대 후방을 노리는 어떤 그런 플레이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고 하는 데에서 어떤 상대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선수들이 그 허점을 잘 노리고 파고 들어가고. 지난 경기를 끝으로 모든 팀이 서로 한 번씩 맞붙는 1차 라운드 로빈이 마무리됐습니다. 박 감독은 서로 전술이 읽힌 지금부터 진짜 경쟁이 시작된다며 포지션 변경을 통해 상대의 분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플랜 B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쿼드는 그렇게 우리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또 요소요소에 특징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수들로 충분히 2라운드에도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또 아직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최전방 공격수 조르지 선수에 대해선 골은 없지만 충분히 제 몫을 해주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는 조르지 어떤 경기장 안에서 수비, 공격, 상대 뒷공간 파고 들어가면서 그 파울에서 상대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어떤 원동력이 아닐까. 90분 이후 펼쳐지는 짜릿한 태아 드라마는 포항 스틸러스를 1위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한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시즌 초반의 돌풍이 시즌 막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포항에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경품 행사를 벌입니다. 경북도는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외에 추첨을 통해 40명에게 최고 1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주는 행사를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로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경주 용황지구와 현곡면을 연결하는 황금대교가 완전 개통됐습니다. 두 지역은 경주 최대 주거 지역으로 경주시는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함께 산업 물동량 확대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주거 밀집 지역인 황성동과 현곡면을 잇는 황금대교입니다. 형산강을 가로지르는 네 번째 대형 교량이며 길이가 371m로 경주 시내권에선 가장 긴 다리입니다. 황금대교 건설은 기존 금장교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시작했고 경주시가 410억 원을 투입해 3년 만에 완전 개통했습니다. 황금대교 완공으로 경주시는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산업 물동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과 또 산업 물동량 운송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다리를 통해서 서부 지역 또 북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많은 물동량들이 소화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황금대교 설계 과정에서 형산강 홍수 조절을 위해 다리 교각수를 줄이는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강 현곡 간 우회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도 새로 정비했고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첨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스마트 교통 관제 시스템을 설치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집 후에 신호체계에 반영하여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향후 교량 경관 조명 등이 설치되면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경주시는 현재 2차선인 황금대교에서 금장지구 도로에 대해선 교통량 추세를 감안하고 타당성 용역을 거쳐 도로 확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까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 지역은 산불과 호우 피해를 입은 울진군과 예천, 봉화, 대구 군위군 등 12개 시군으로 여름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 지정,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기 전인 5월 말까지 신속히 보완 조치할 계획입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은 이제 전쟁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정찰부터 공격까지 수행하는데 우리나라도 전투체계 운용에 드론을 활용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경북 구미에서 드론봇 전투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 드론 한 대가 날아옵니다. 적의 드론이 영공을 침투한 겁니다. 우리 군이 전파를 교란하는 재민건으로 드론을 떨어뜨립니다. 뒤이어 정찰 드론이 빠른 속도로 날아와 영공을 확보합니다. 드론을 통해 소총 사격도 하고 수류탄도 투하합니다. 유인 장갑차와 기동부대를 차례로 투입하면서 적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적의 드론이 우리 영공을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시연회입니다. 소총 사격 드론입니다. 이 드론을 띄우면 병사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라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전술 기동형 장갑차 연계되어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작전사령부와 금호공대, 경운대가 마련한 드론봇 전투 경연대회에는 군인부 36개 팀, 민간부 45개 팀이 참가해 드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드론이 장애물을 피하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직접 무인기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성비 전투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드론들을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여러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군과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드론.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이란과 러시아 군함을 침몰시킨 우크라이나 모두 드론 공격을 앞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9월 드론 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드론 전력을 2년 안에 2배 넘게 확충하기로 하는 등 전투체계 운용에 드론을 활용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오징어 가격이 어획부진으로 급등한 가운데 올 들어 원양 오징어의 어획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근의 오징어 어획량은 36%, 원양산은 35% 감소해 오징어 가격이 급등했지만 올 2월부터 원양산 어획량이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반입 예정 물량보다 6,000톤 이상 늘어난 15,000톤가량의 초도 물량이 국내로 반입돼 오징어 가격 안정이 기대됩니다.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을 꾸준히 추진 중인 의성군이 이번엔 청년 식당 창업자를 위한 푸드빌리지를 조성해 문을 열었습니다. 방치돼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레스토랑과 카페,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한 건데요. 이번 푸드빌리지를 포함해 의성군의 청년 특화 시설은 이제 모두 10곳으로 늘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17년 동안 농산물 해외 영업일을 하던 박준범 씨. 40 중반의 나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최근 의성군 안개면에 레스토랑을 창업했습니다.
의성에서 자란 마늘과 마늘종을 활용해 스테이크와 파스타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늘종, 의성에 나오는 마늘, 그리고 다른 야채들과 버무려 가지고 또 의성 한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색다른 의성만의 특색 있는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대구에서 꽃차를 만들고 판매하던 오유정 씨 역시 의성으로 귀촌의 카페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의성에서 나는 쌀과 사과를 재료로 색다른 음료도 개발했습니다. 의성하면 이제 안개미가 유명하잖아요. 그 안개미를 이용한 의성 진쌀 라떼가 있고요. 또 의성하면 유명한 게 사과잖아요. 사과를 이용한 사과 사이다 음료가 있습니다. 식당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의성 푸드빌리지가 안개면 시안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방병원으로 운영되다 문을 닫은 뒤 10년 넘게 방치된 건물을 의성군이 매입해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4층 규모의 이 건물에는 레스토랑과 카페뿐 아니라 메타버스 체험존과 라이브 커머스 시설 등이 구축돼 청년 복합 문화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앞으로 의성에 있는 청년들이 이곳 푸드빌리지를 활용해서 활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푸드빌리지 개소로 의성군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청년 시설은 모두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의성군은 올해 창업, 문화, 소통, 주거 등 지역에 조성된 청년 시설을 활용해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청년 포럼을 개최하는 등 청년 유입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농협은 다음 달 지역 농협들을 대상으로 벼 매입 자금 5천억 원을 3개월간 특별 지원합니다. 농협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00만 톤의 벼를 매입했지만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지역 농협마다 재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금 지원과 함께 쌀 수급 상황 실시간 공유와 조곡 중개 활성화, 쌀 소비 촉진 등 쌀값 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은 올해 포항과 광양 지역 46개 중학교에서 상상 이상 사이언스 과학교실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철에 대한 과학기술과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5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재단은 올해 과학교실에 참여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해 겨울방학 기간 제철소 견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자로 3국, 3관, 13과 1단 체제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기능 강화와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기획 업무와 예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예산관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신설합니다. 또 창의인재과는 교육국으로, 교육안전과는 정책국으로 이동시키고 예산정보과는 업무별로 관련과로 이관한 뒤 폐지합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문단지 조성과 향후계획 등을 담은 영상이 관광개발 정보 시스템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콘텐츠는 보문단지 조성부터 운영까지 스토리와 성공 요인, 향후계획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매년 우수 관광 개발 사업을 선정해 관광 개발 정보 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중 대형 장비 활용 신약 디자인 플랫폼 구축 분야에 최종 선정돼 국비 25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극좋은 전자현미경을 활용해 신약 개발을 위한 단백질의 표준화된 구조 규명, 국제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드디어 비구름이 물러갑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 대구와 경북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비의 양도 적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0도, 안동은 7도, 포항은 1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 조금 더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19도, 안동은 20도, 포항은 16도에 그치겠고요. 낮아졌던 기온은 내일 낮부터 점차 오를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다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도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현재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5m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0도, 김천은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9도, 김천은 21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7도, 영양은 6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0도, 영양은 18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바람이 강하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11도로 출발해 낮에는 16도 전망됩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다시 오름세 이어지며 일교차가 커지겠고요. 주말에는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